네, 중급 실용영어 강의 동사 잘 쓰기 계속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9번 동사 head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명사로는 머리지만 동사로 쓰면 머리가 향하는 방향이 나아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어디로 향하다라는 뜻이 되죠. 자, 영어 해본 들어볼까요? I'm going to stick around 10 more minutes and head out. 네, stick around는 어떤 곳에 붙어서 그 주변에 있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곳에 더 머문다, stay랑 비슷한 의미로 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분쯤 더 stick around, stay 하다가 그 다음에 head out, 바깥으로 향할 것이다. 자, 이 문장은 회사에서 10분쯤 있다가 퇴근할 거다라는 의미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head out이라는 게 그냥 사무실에서 나간다는 뜻이지만 나갔다 다시 들어오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퇴근을 하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퇴근하다라는 말도 우리는 워낙 퇴근이라는 한 단어를 집중적으로 쓰기 때문에 딱 맞는 대안이 있을 것 같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그냥 표현하면 됩니다. 사무실을 떠난다, 밖으로 나간다 이런 말을 하면 그게 다 퇴근한다는 뜻이 되죠. 자, 그래서 명사 head 말고 어떤 방향을 향한다라고 할 때 쓰는 head를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 이 head out이라는 표현도 활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00번 동사 hit인데요. hit 다음에 어떤 단어가 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잠을 잔다를 hit을 활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영화가 개봉한다든지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말도 다 hit을 활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예문 들어볼까요? His memoir sold more than 1 million copies since it hit the shelves last year. 네, 작년에 출간한 이후에 작년에 hit the shelves 한 이후에 100만 부가 넘게 팔렸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shelves는 shelf의 복수형이죠. 진열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열대를 때리다 라는 뜻의 hit the shelves는 이렇게 진열되는 어떤 상품이 출시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출시. 그래서 어떤 상품이 출시되었다라는 말을 영어로 굉장히 어렵게 표현할 것 같지만 그냥 hit the shelves 혹은 hit the market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시장을 때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hit의 이런 쓰임과 관련해서는 콜로케이션 리스트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출시가 된다. 그 다음에 상품이 진열이 된다. 공연을 한다. 아까 영화가 개봉한다는 말도 있었죠. 자, 영화가 개봉하는 경우에도 hit the screen이라고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공연, 개봉, 진열, 출시 이런 말을 굉장히 어렵게 표현할 것 같지만 그냥 hit을 적절히 사용하면 된다. 이 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 제가 여기서 알려드린 hit 다음에 목적어로 나올 수 있는 것들 리스트를 잘 봐두시면 굉장히 hit만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3번 동사는 hurt인데요. 제가 두 가지 의미에서 이 hurt를 좀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help의 반대말로 hurt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되지 않고 해가 된다라고 할 때 hurt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즈니스라든지 더 나아가 어떤 추상적인 가치에 해를 입히는 경우도 모두 hurt라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해가 되는 경우는 다 hurt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단어가 목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help의 반대말로 기억하자라는 그 의미에 해당하는 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ould it help or hurt if you discipline your child strictly? 디스플린은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는데 동사로 훈육을 하다 이런 정도 의미가 되죠. 그래서 아이를 엄격하게 훈육하면 그것이 help 할 거냐 hurt 할 거냐 이렇게 물었죠. 그래서 help or hurt라는 말을 이렇게 붙여서 쓰면 도움이 되냐 해가 되냐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뭐가 하는 게 좋을까 나쁠까라는 말을 would it help or hurt to 혹은 would it help or hurt if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묶어서 help하고 hurt를 기억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추상적인 가치에 해를 입힌다고 할 때 쓸 수 있는 목적어들은 상당히 다양하죠. 당연히 신체에 대해서는 쓸 수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명성이나 자존심에 금이 간다.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 hurt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자존심에 손상을 가하다, 손상을 가하다, 먹칠을 한다, 금이 간다 이런 말 굉장히 어렵게 표현할 것 같지만 그냥 아주 쉬운 단어 hurt를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떤 기회를 망치거나 그것도 hurt the opportunity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타격을 주다라는 말 있잖아요.
타격을 주다라는 말도 굉장히 복잡한 단어 쓸 것 같지만 그냥 hurt 쓰면 됩니다. 그래서 경제에 타격을 주면 hurt the economy.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관광산업에 타격을 줬다면 hurt the tourism industry.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쉬운 단어로 보이는 hurt지만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쓰일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네 번째 단어는 impose인데요. 좀 재미없는 단어죠, 사실. 그렇지만 쓰임이 넓으니까 뒤에 어떤 목적어가 오는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문 먼저 들어볼까요? Those portal sites that violated regulations will be imposed penalties. 네, 이런 식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다, 처벌을 내리다라고 할 때 그것을 impose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포털 사이트가 과징금을 맞는 거니까 수동형으로 will be imposed penalties 이렇게 얘기했죠. 자, 설명을 좀 읽어보면요. 부담이 되는 어떤 것, 예를 들어서 세금, 제한, 의무 등을 부과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목적어가 뒤따르는지 같이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한데 impose가 있고 impose 못지않게 심심하게 생긴 단어에 incur가 있습니다. 이 둘은 상황이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기억을 하실 걸 권해드리는데 impose는 어떤 것을 가하는 거고요. 뭔가를 가했을 때 그것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incur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처벌이나 세금 같은 것을 맞았을 때 그때는 incur 쓰는 거죠. 그래서 impose의 주어로 올 수 있는 명사는 법이나 규정이 어떤 걸 부과한다든지 아니면은 그에 못지않은 권위를 지닌 존재, 그러니까 judge, 판사 같은 사람이 어떤 처분을 내릴 때 impose를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주어로 올 수 있고 목적어로 올 수 있는 단어가 상당히 다양한데 금지나 처벌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법 규정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지운다든지 아니면 세금이나 관세를 매긴다든지 이런 상황을 전부 다 impose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통금을 시행한다든지 제재를 가한다든지 부담을 지운다든지 뭐 계엄을 선포한다든지 굉장히 복잡한 얘기들인데 이런 얘기들을 그냥 동사 impose로 적절한 명사와 함께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관세를 부과하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런 단어들의 동사가 생각이 안 날 때는 일단 impose를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4개의 동사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